여러분, 오늘 저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드시는 계란, 혹시 이렇게 드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두유랑 같이 드시면 안 된다. 시금치랑은 상극이다. 녹차랑 먹으면 돌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보들 중에 사실인 것이 단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계란을 가려 드셨던 그 노력, 사실은 전혀 필요 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오늘은 계란에 대해 떠도는 잘못된 상식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드시면 정말 좋은 황금 조합과 딱 한 가지, 진짜로 조심하셔야 하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토마토와 감에 대한 오해와 진실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프로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해부터 시작해볼까요? 계란이랑 두유는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으셨죠? 아침에 편의점에서 삶은 달걀 하나, 두유 한 팩 사시려다가 망설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편하게 챙길 수 있는 아침인데도 이 오해 때문에 포기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오해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바로 콩 속에 들어있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름이 복잡하게 들리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성분이 우리 몸속 소화 효소를 방해해서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두유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마트에서 사는 두유는 공장에서 콩을 씻어서 100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푹 삶아서 만들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콩을 오래오래 삶아서 먹는 것처럼요. 바로 이 가열 과정에서 트립신 억제제가 이미 90% 이상 파괴됩니다. 국내외 식품영양학 연구에서도 콩을 가열하면 트립신 억제제 활성이 거의 사라진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안전하게 처리된 두유에 트립신 억제제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시는 두유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두유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정말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 중 일부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계란에는 이 부족한 아미노산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서로 부족한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조합입니다. 마치 퍼즐 조각 같습니다. 두유가 가진 조각과 계란이 가진 조각이 딱 맞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두유에는 또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뼈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뼈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두유와 계란을 함께 드시는 것이 뼈 건강에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고기를 잘 안 드시는 분들, 아침에 이 조합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해를 보겠습니다. 계란이랑 시금치를 같이 먹으면 신장에 돌이 생긴다. 이것도 정말 무섭게 들리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실이 뭔지 아세요? 이 오해는 시금치의 옥살산이라는 성분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성분이 칼슘과 만나면 수산칼슘이 되고 이것이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화학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화학적으로만 보면 반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릅니다. 옥살산과 칼슘이 장 속에서 만나면 수산칼슘이 되는데 이 물질은 크기가 커서 장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으로 흡수되지 않고 그냥 대변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부 전문가들은 옥살산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 칼슘을 같이 섭취하면 신장에 도달하기 전에 장에서 먼저 결합해서 배출되니까 결석 위험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시금치를 생으로 드신 적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시거나 된장국에 넣어서 익혀 드시죠. 시금치를 2분만 데쳐도 옥살산 함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먹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이미 대부분의 옥살산이 끓는 물 속으로 빠져나간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란과 시금치를 함께 먹어서 결석이 생겼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나 임상 사례가 없습니다. 사실 시금치와 계란은 영양학적으로 정말 좋은 짝꿍입니다. 시금치에는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C가 풍부하고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어서 50대 이후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특히 좋은 채소입니다. 시금치 계란국, 시금치 계란말이. 걱정 말고 맛있게 드세요. 이번엔 세 번째 오해입니다. 계란과 녹차를 같이 마시면 단백질이 전혀 흡수가 안 된다. 식중독에 걸린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단백질의 흡수를 어느 정도 방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식중독에 걸리거나 심각한 위험이 생긴다는 것은 완전히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려면 계란을 먹는 동시에 녹차를 드셔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드시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보통 식사를 마치시고 나서 한참 후에 차를 드시잖아요. 이미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녹차를 드시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정리해드리면 계란과 녹차를 동시에 드실 때 단백질 흡수율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상극이라기보다는 그냥 살짝 비효율적인 조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식사 후에 녹차 한 잔 즐기시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지금까지 계란을 둘러싼 세 가지 오해를 하나씩 풀어드렸습니다. 두유도 괜찮고, 시금치도 괜찮고, 녹차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마음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잠깐요. 계란에 대해 정말 중요한 것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함께 드시면 영양이 배로 좋아지는 황금 조합은 무엇인지, 그리고 딱 한 가지 진짜로 조심하셔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계란이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일을 해주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계란과 함께 드시면 정말 좋은 첫 번째 황금 조합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슈퍼푸드 중에서도 손꼽히는 토마토. 이 안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정말 대단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세포 노화를 막아주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토마토의 라이코펜을 제대로 흡수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기름과 함께 만나야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계란 노른자에는 좋은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기름이 없으면 지용성 비타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라이코펜도 지방이 있어야 몸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기름에 볶아서 계란과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무려 4배나 높아집니다. 그냥 토마토를 그대로 드시는 것과 계란과 함께 볶아 드시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4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재료인데 먹는 방법만 바꿔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간단한 레시피 하나 알려드릴게요.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서 올리브유를 살짝 두른 팬에 먼저 볶아줍니다. 토마토가 조금 물렁물렁해지면서 색이 진해지면 그때 계란을 풀어서 함께 볶아주세요. 마지막에 소금 한 꼬집만 넣으시면 완성입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토마토 고유의 단맛이 더 살아나고 비타민C가 공기와 만나서 산화되는 것도 막아줍니다. 정말 간단하죠? 10분도 안 걸립니다.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은 두 번째 황금 조합은 바로 우유입니다. 단백질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점수라고 하는데요. 이 점수에서 1위가 바로 우유, 2위가 계란입니다. 금메달과 은메달을 같이 드시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하고 계란에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우리 뼈로 제대로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을 함께 드시면 뼈로 들어가는 칼슘의 양이 훨씬 늘어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뼈가 약해지기 시작하는데 아침에 삶은 계란 2개와 따뜻한 우유 한 잔만으로도 뼈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식사가 됩니다. 여기에 단백질까지 풍부하게 보충되니 근육 유지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고기를 잘 안 드시는 날에도 이 두 가지만 챙기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두 음식은 소화 속도도 비슷해서 위장에 부담 없이 편안하게 소화됩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께도 부담이 없는 조합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계란을 드실 때 딱 한 가지 진짜로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95%는 그냥 지나치고 계실 겁니다. 바로 금이 간 계란입니다. 마트에서 계란을 사오시면 간혹 껍질에 미세하게 금이 가 있는 것들이 있죠. 조금 금 갔는데 먼저 먹으면 되겠지 하고 드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위험합니다.
살모넬라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식중독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인데요. 감염되면 설사와 구토, 복통이 생기고 심한 경우 혈액으로 퍼져서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은 닭이 알을 낳을 때 껍질 표면에 붙게 됩니다. 정상적인 계란은 껍질이 튼튼해서 균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마치 우리 집 현관문이 튼튼하면 외부 침입자가 못 들어오는 것처럼요. 그런데 껍질에 금이 가면 그 틈으로 균이 계란 내부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면역력이 강해서 아무렇지 않으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드실수록 면역 체계가 약해지기 때문에 같은 균에도 훨씬 심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까워도 금이 간 계란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살모넬라를 예방하기 위한 2가지 수칙도 말씀드릴게요. 첫째, 계란은 반드시 냉장고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상온에서는 살모넬라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둘째, 계란을 만진 후에는 다른 음식 재료를 만지시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껍질에 있는 균이 손을 통해 다른 식재료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것만 지켜주시면 안전하게 계란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금이 간 계란 버리기, 냉장 보관, 조리 후 손 씻기, 이 3가지입니다. 이제 계란이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일을 해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돈 300원짜리 계란이 이렇게 대단할 줄 몰랐다고 하실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계란 박사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아침에 삶은 계란을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계란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치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는 것을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어서 점심에 과식하는 것도 예방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눈 건강입니다. 계란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눈의 황반을 보호해서 나이가 들면서 생기기 쉬운 백내장과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0대가 넘어가면 눈 건강이 정말 중요하죠.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면 계란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매 예방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계란에는 콜린과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레시틴은 뇌의 혈액 순환을 도와서 두뇌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작용하도록 도와주는데요. 주의력과 기억력에 관계되는 성분입니다.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지셨나요? 매일 아침 계란 2개로 뇌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드리세요. 계란 섭취량이 많을수록 인지 기능이 더 좋게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손주 얼굴, 약속 날짜, 소중한 것들을 오래 기억하시고 싶으시다면 계란을 꾸준히 드세요. 네 번째는 심장 건강입니다. 콜린은 혈관을 손상시키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의 수치를 낮춰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 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 계란 속 콜린이 심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근육 유지입니다. 60대가 넘어가면 근육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빠진 근육은 다시 채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아니 지금부터라도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계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필수 아미노산 점수에서 최상위를 차지하는 질이 가장 좋은 단백질 중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계란 2개, 소중한 근육을 지키는 가장 쉽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이 밖에도 계란에는 셀레늄, 철분,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고루 들어있습니다. 300원으로 이 모든 영양을 한꺼번에 드실 수 있는 음식이 과연 또 있을까요? 영양제를 따로 사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계란 2개가 그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계란에 대해 정말 많이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토마토와 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토마토는 정말 놀라운 식품입니다.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채소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왜 그런 말이 생겼는지 아세요?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면 병원에 올 일이 줄어든다는 의미에서 나온 표현이겠죠. 그만큼 건강에 좋다는 뜻입니다. 토마토를 빨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의 효능이 어마어마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우리 세포를 보호하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키며 암세포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암 예방과 관련된 연구 결과도 있어서
남성 어르신들께 특히 권해드리고 싶은 식품입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C도 풍부합니다. 면역세포가 제대로 활동하도록 돕고 염증을 줄여주며 피부 콜라겐 합성에도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또한 루테인과 제아잔틴도 들어있어서 눈 건강에도 좋고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토마토를 드실 때 꼭 피하셔야 할 조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탕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서 드시는데요. 이렇게 드시면 토마토의 영양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토마토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한데 우리 몸이 설탕을 소화할 때 비타민 B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토마토가 준 비타민 B를 설탕이 빼앗아가는 셈이죠. 설탕 대신 소금을 아주 조금, 토마토 4-5개에 한두 꼬집만 뿌려보세요. 소금이 토마토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 끌어올려주고 비타민C가 공기에 다 산화되는 것도 막아줍니다. 혈압이 걱정되셔서 소금을 꺼리신다면 토마토의 풍부한 칼륨이 이 정도의 소금은 충분히 배출시켜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피하셔야 할 경우는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토마토에 칼륨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강하신 분들은 신장이 알아서 칼륨을 배출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배출 능력이 떨어져서 혈중 칼륨이 너무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심하면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콩팥 기능이 나쁘신 분들은 토마토 섭취량을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토마토에는 신맛을 내는 시트르산과 말릭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산성 성분이 식도를 자극할 수 있어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거나 식사 후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가열해서 드시면 자극이 줄어듭니다. 이번엔 토마토를 더 맛있고 영양있게 드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익혀서 드시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강조해 드릴게요. 토마토를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마토를 주로 생으로 드시는데 사실 익혀서 드시는 것이 영양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토마토를 으깨서 올리브유를 조금 뿌려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을 높이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올레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도 합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생토마토를 드실 때 호두나 아몬드를 곁들이면 견과류의 지방이 라이코펜 흡수를 도와줍니다.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까지 함께 챙길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간식으로 방울토마토 한 줌에 호두 2-3개. 이런 조합이 정말 훌륭한 건강 간식이 됩니다. 토마토는 하루에 중간 크기로 2개 정도, 방울토마토라면 15개 정도가 적당한 섭취량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산성 성분 때문에 위장이 불편해지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을하면 빠질 수 없는 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연 보약이라고 불리는 감, 어떻게 드셔야 우리 몸에 가장 좋을까요? 감에는 비타민 A와 C, 베타카로틴이 매우 풍부합니다. 단감 한 개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 권장량을 채울 수 있어요.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부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피부 탄력에도 좋습니다. 또 감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속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맥 경화와 고지혈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콜레스테롤 걱정 있으신 분들, 가을에 감을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감에는 또 스코폴레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혈관벽을 탄탄하게 해줘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물론 약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을 꾸준히 드시면 혈압 관리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을 드실 때 반드시 조심하셔야 할 조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산물, 특히 날 것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탄닌이 단백질과 쉽게 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해산물을 날 것으로 드실 때 감을 함께 드시면 소화 과정에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산물을 드시는 날은 감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위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감의 탄닌이 고구마의 당분과 만나면 끈적한 침전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위벽을 자극하고 심한 경우 위석, 즉 위속의 돌처럼 단단한 덩어리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고구마와 감, 모두 맛있는 가을 식품이지만 같은 날 함께 드시는 것은 주의하세요. 같은 날 두 가지를 드셔야 한다면 적어도 2~3시간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세 번째는 도토리묵입니다. 가을에 감과 도토리묵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둘 다 탄닌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함께 드시면 탄닌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됩니다. 탄닌이 너무 많으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빈혈이 있으시거나 혈색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도토리묵 드실 때 감은 따로 드시거나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감은 단맛이 강한 과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홍시나 곶감은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당 농도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단감으로 하루에 2조각에서 반 개 정도 소량으로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엔 감을 더 맛있고 영양있게 드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껍질째 드시는 겁니다. 단감 껍질에는 과육보다 폴리페놀이 2배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항산화 효과도 더 강합니다. 껍질에 있는 식이섬유가 장속 유익균을 키우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껍질이 뻣뻣하게 느껴지신다면 얇게 깎아서 드셔도 되지만 가능하시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영양상 더 좋습니다. 껍질째 드실 때는 물에 잠시 담갔다가 손으로 저어 씻은 후 흐르는 물로 한 번 더 씻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우유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감과 우유가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감의 탄닌이 기침을 가라앉히고 펙틴이 가래를 부드럽게 해주는데 여기에 우유의 단백질과 지방이 기관지 점막을 보호해줍니다. 날이 건조해지는 가을 겨울에 기침과 가래로 고생하시는 분들, 단감 1개와 우유 1잔을 믹서에 갈아 드시면 부드럽고 맛있는 건강 음료가 됩니다. 꿀을 1티스푼 넣으시면 더 맛있어요. 세 번째는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감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호두나 아몬드를 함께 드시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의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감의 당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 완화해줍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소량의 감을 드실 때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이 조금 완만해질 수 있어요.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계란과 두유, 계란과 시금치는 상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드시면 영양이 더 좋아지는 조합입니다. 계란과 녹차는 약간 비효율적이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란을 가장 영양있게 드시는 방법은 토마토와 함께 볶거나 우유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금이 간 계란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아까워도 버리셔야 합니다. 살모넬라 예방을 위해 냉장 보관하시고 조리 후 손을 꼭 씻으세요. 토마토는 설탕 대신 소금 한 꼬집과 함께 가능하면 기름에 볶아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신장 기능이 나쁘시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과 방법을 조절하세요. 감은 해산물 날것, 고구마, 도토리묵과 같이 드시는 건 피해주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양을 조절하시고요. 껍질째 드시거나 우유,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더욱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 사실 거창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있는 계란, 마트에서 쉽게 구하는 토마토와 두유, 가을에 나오는 감, 이 평범한 음식들을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받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드시는 식탁에서 오늘 배우신 것들을 나눠보세요.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온 가족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주변에 계란 드시기 걱정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늘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사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정반대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인다. 계란을 하루에 1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야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계란의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개만 먹으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최근 영양학 연구들에서는 이것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은 음식 콜레스테롤보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분들이 하루에 계란을 2개, 3개 드셔도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이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콜레스테롤이 높으시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건강하신 분들은 계란을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란을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삶은 계란과 프라이 계란.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사실 두 가지 모두 영양면에서는 비슷합니다. 다만 삶은 계란이 기름 없이 조리되기 때문에 칼로리가 낮고 소화가 쉽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삶은 계란을 추천드립니다. 반면 계란 프라이는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아지지만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건강한 기름을 사용하시면 좋은 지방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채와 함께 볶아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계란을 보관하실 때도 몇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계란은 뾰족한 쪽이 아래로, 둥근 쪽이 위로 오게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포방이 항상 위에 위치해서 계란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계란이 신선한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물이 담긴 그릇에 계란을 넣어보세요. 신선한 계란은 바닥에 누워서 가라앉습니다. 오래된 계란은 한쪽이 위로 들리거나 아예 물 위에 뜹니다. 계란 안에 기포가 커지기 때문인데요. 물에 뜨는 계란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계란은 냄새를 잘 흡수합니다. 냉장고에 냄새가 강한 음식과 함께 보관하시면 계란의 냄새가 배기 때문에 가능하면 뚜껑이 있는 용기에 넣어 보관하시거나 계란 전용 칸에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토마토 중에서도 특히 방울토마토와 대추방울토마토가 영양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크기가 작을수록 단위 무게당 라이코펜과 비타민C 함량이 더 높습니다. 물론 일반 토마토도 충분히 좋지만 간식으로 드실 때는 방울토마토가 편하기도 하고 영양도 더 충실합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고르실 때는 껍질이 팽팽하고 광택이 있는 것, 꼭지 부분이 싱싱하게 붙어 있는 것을 고르세요.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너무 물러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빨간색이 고르게 분포된 것이 잘 익은 토마토입니다. 덜 익은 초록빛 토마토는 상온에서 보관하시면서 빨갛게 익히신 후 드시면 됩니다. 이미 잘 익은 빨간 토마토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되 완전히 차갑게 식히면 맛이 떨어질 수 있으니 드시기 30분 전쯤에 꺼내두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감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해독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술을 드신 다음날 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탄닌이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독성 물질을 우리 몸에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도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술자리가 있으신 날, 후식으로 감 한 2개 드시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을 드실 때 감을 함께 드시는 것은 주의하세요. 술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후 다음날 또는 술자리가 끝난 후 집에 돌아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을 말린 곶감, 많이들 좋아하시죠? 입안에서 살살 녹는 그 식감이 정말 좋은데요. 하지만 곶감은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과 칼로리가 크게 올라갑니다. 단감 1개와 곶감 1개를 비교해보면 칼로리 차이가 크게 납니다. 입이 심심하실 때 자꾸 손이 가는 곶감, 1~2개 즐기시는 것은 괜찮지만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음식들, 계란이든 토마토든 감이든 어느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많이 드시는 것보다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한 가지 영양소만으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계란이 아무리 좋아도 하루에 10개를 드시는 것보다 계란 2개에 두부, 한모, 나물, 반찬이 더 건강한 식단입니다. 토마토가 아무리 좋아도 토마토만 드시면 다른 영양소가 부족해집니다.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 이 세 가지가 건강의 기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은 그 균형 잡힌 식사를 더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정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시고 계신 식단에 오늘 배우신 것들을 조금씩 더하고 빼면서 조금 더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실 필요 없어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자식들 걱정 끼치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가족 중에 계란을 가려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상식에서 벗어나 올바른 정보로 건강을 지키실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